저는 이제 발제 제목이 북한 인권을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 무엇이 필요한가. 최근에 남북한의 동시에 이제 불라멘이라는 태풍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피해 상황은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태풍의 규모나 똑같았는데 남북한은 서로의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남한은 이제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북한은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노동신문을 보면은 9월 5일 무딜신문에 1, 2면에는 김정일의 창전거리를 방문한 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면에는 태풍에 대한 피해를 입은 소식을 그대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경남도 단천시에는 도로가 1032만 평방미터의 도로가 유실되고 800 정도, 24만 평방 정도의 평정도의 농경지가 유실되어 가지고 수확을 못하게 됐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피해 상황들이 이제 밝히면서 한편에는 김정은이는 올해 4월에 완공된 창전거리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TV, 아리랑 TV, LCD 42인치 TV들을 하나씩 가지고 반찬 그릇, 음식 이런 걸 싸들고 가서 그 주민들과 이제 대화하는 모습들이 이제 사진까지 이제 해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한 이제 김정은이가 피해 상황하고 이제 상의되는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인권 상황은 굉장히 오래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토론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남한에다가 북한이 쌀, 시멘트, 중장비들을 요구했는데 남한은 먼저 이제 컵라면이나 밀가루 이런 긴급 구호 제품을 이제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북한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한 이제 교차되는 점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북한이 긴급 구호 제품 와서 이제 거절한 걸 보면은 체제 유지가 우선이지 주민들의 고통은 좀 뒤에 있다 아직도. 물론 이제 원래 그랬지만 북한 인권 상황은 그동안 많은 이제 논의가 되고 또 실제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은 제가 약하고 몇 가지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 약화가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약화되었다. 그게 이제 독재처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참정권, 생명권, 생존권 그리고 여러 가지의 권리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것이 이제 생존권인데 생명권을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개처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니까 공개처형의 정도는 어떤 때는 줄어들었다가 어떤 때는 이제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이제 요구를 하고 비판을 하면은 약간 이제 주춤한 적은 있으나 전면 중단한 적은 없고 계속된 이런 처형 그리고 중국 내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이제 전통수용소를 보낼 사람은 계속 보내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평등권 북한의 이제 성분 체제를 나누는 서너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핵심 계층, 중간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눠졌는데 역시 이런 계층의 존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계층에 대한 이런 차별 대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 그것이 바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북한이 내놓은 것이 인덕 정치나 강복 정치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표면상이고 어떤 모델을 보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제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유권에서 보면은 언론의 그런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돼 있지만은 여전히 그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고 특히 요즘 보면은 김정일 사망에 위해
김일성주의라는 것은 빠지고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아예 김정일주의가 나옵니다. 그것을 더 전 사회적 운동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주민에 대한 통제나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분 정치와도 이제 관계되지만 어쨌든 김정은 정부 들어서면서 주민에 대한 통제 처벌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 대한 겁니다. 참정권. 통상 이제 남한에 보면은 선거 참여율이 뭐 60%만 넘어서도 70%만 돼도 굉장하다고 보는데 북한은 선거 참여율은 거의 100%고 해당 대상에 대한 투표 또는 이제 찬성률이 거의 99%라고 늘 나옵니다. 그러다가 좀 창피하면은 97%뭐 이렇게 가끔 이제 프로수를 조절할 때도 있지만은 100% 찬성, 100% 투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남한에는 제가 처음에 와서 볼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2002년도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린 적이 많았지만 누구를 찍어야 되나 굉장한 고민을 했고 북한은 뭐 대의원 선거라든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 선거를 보면 한 명입니다. 후보가 한 명이니까 경쟁자가 없는 그런 이제 선거를 한 거죠. 다음은 북한에서 가장 첨예하게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입니다. 20만 명이 이제 수감되어 있다고 나오고 있고 이거는 북한 인권이 이제 가장 비참하게 유린되고 있는 지역 장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북한에서는 이제 정치범 관리소라고 되게 이제 얘기하는데 56년도에 이제 8월 종파 사건 때부터 이 정치범 수용소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명순 이제 탈북자 김명순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은 성혜림이 친구였다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70년대 이제 10월달에 이제 그냥 서평양역에 서 있는 걸 보위원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보위부에 가서 조사를 한 이후에 어디론가 끌려간 것을 보니까 여독수용소였습니다. 남편은 끌려갔는데 그때 당시에 동시에 끌려갔지만 어디론가 끌려간 후에 지금까지 행방이 바뀌지 않고 수용소에서 여독수용소에서 아들, 딸은 이제 사망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은 것이 이제 남한으로 데려왔지만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김명순 여성이 감방에서 본 수용소에서 본 여러 가지 북한의 장성들 여기 이제 나열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김명순 그분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는 이제 체제 유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금도 북한 정권이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인권 유린의 이제 대표적인 장소이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 정복이나 탈북자들 중에서도 특히 남한과 접촉을 했거나 북한의 적대 행위를 위해서 활동했거나 이런 사람들 역시 이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노동신문에 대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자그마한 트집을 잡아서 잡으려면 잡아가는 것이 이쪽 정치범 수용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처형입니다. 공개처형은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가장 공포적인 그런 이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저도 공개처형을 최초로 이제 본 것이 7살 때였습니다. 그 다음 쭉 살면서 8건의 공개처형을 체험했지만 가장 있었던 것은 84, 5년 정도였나? 총을 쏘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것도 저는 이제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것이 없었지만 그때 당시 한 3, 4년이니까 80년대 중반에 교수형 실시한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오길남 박사를 유엔에 이제 이미 체포에 대한 부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유엔에 제소했는데 탈북자 사이에서도 이걸 가지고 유엔에 탈북자 사이에서 많은 이런 체포 그런 것이 발견되지만 이건 유엔에다 제소한 걸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탈북자 단체 중에 이것을 수집을 해서 유엔에다 제소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이제 금방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식량에 대한 문제를 맨 처음에 얘기할까 하다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권과 민주화의 밀접이 연관됐기 때문에 생존권에 대한 거는 그 다음 이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20년 이상을 거의 이제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서는 이 살아남는 생존권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고난이 행군에 뭐 수백만 명이 아사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대량 탈북 사태가 생겼고 중국이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선택한 것이 남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이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은 징표를 보면은 북한군에 지금 입대하는 신체 검사 기준을 보면은 참 이제 좀 이제 처참하다고 할까요? 제가 입대할 때는 키가 153이었나 그것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143cm면은 입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휴전선을 통해서 북한 군인들이 민경 군인들이 이렇게 기준이 하고 있는데 평균 키가 최근에 들어온 사람 중에 154cm 군인도 들어오고 가장 컸던 군인이 162cm 민경 군인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배급제 명맥상이지만 배급제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 식량 문제는 금방 해결된다는 걸 북한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관항을 통해서 이제 통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이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이제 유엔 보고서에서 이미 다 나온 자료이고 최근에 유엔 이건 보고서에서도 이 자료를 이제 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 그 다음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남한 내에 들어와서 탈북자들의 역할, 그들과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들의 현황 역할에 대해서 이제 북한 인권은 사실 전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90년대 초부터 러시아에 이제 북한에서 갔던 근로자들 출신들, 별복공 출신들이 남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인권의 사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노동수용소 출신이었던 이제 강철한 기자가 남한에 들어오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남한에서는 강철한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인권 강의를 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상당한 공격을 하였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에 돈을 받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 이런 공격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그 이후에 수용소 출신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강철한의 그 증언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강철한이 7살에 할아버지가 청년계 간부였는데 그 할아버지 잘못으로 7살에 들어갔다가 17살에 나와가지고 나오는 과정에 이제 한 1, 2년 사이에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 온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남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탈북 인권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몇 개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10여 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도적 지원 그리고 탈북자 정착 지원, 남북자, 대북 협력을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인권 단체는 아니지만은 그와 관련돼서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상 인권이라는 이 북한 주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남북 관계를 할 때 있어서 이걸 항상 북한과 대화할 때 인권 문제 해결을 선두에 두면 남북 관계 진전이 안 되므로 이런 것을 정부가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되 필요한 행동은 NGO, 비정부 기구들이 민간 단체들이 맡아서 하면 훨씬 더 효과 있는 활동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인권 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역시 이제 인권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 동향 수집,
여론 환경, 정책, 연구 조사, 그리고 국내외에서 한 캠페인, 이런 캠페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향 수집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북한 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시태들을 바로바로 이제 시시각각으로 접수해가지고 그걸 남한사에 알리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는 많은 이제 그 최근에는 NK 지식연대를 비롯해서 뭐 많은 단체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 주어진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 뭐 집회는 집회, 청문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여론 환경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정책 연구 및 조사는 이제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학술 활동을 통해서 하는 활동인데 지식인 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단체들이 역시 이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조 활동을 보면은 구출 활동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해외 탈북자들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과정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 탈출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차려졌을 때 강을 건너온 탈북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속했을 때 그들을 구출하고 구하는 활동이 이제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한 단체에서는 북한 인권 시민연합하고 탈북 난민 인권연합을 비롯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활동은 이제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은 북한 인권을 활동하면서 국내뿐만 국제 사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이 국제 활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사회의 지지와 성을 끌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오후 토론에서 국제적인 이제 그 연대 환경이나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마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에 북한 인권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등록된 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고 많은 단체들이 제가 이걸 보기 전에는 많은 단체들이 인권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통일부의 이제 법인 현황을 보니까 14개 단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저는 이제 2000년 초반 2001년도에 이제 그 남한에 왔을 당시에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고 지난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고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을 해서 활동함에 있어서 그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걸 보면은 어떤 걸 볼만 알 수 있냐면 국민의 정부 시절과 참여정부 시절에 북한 인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정부가 바뀌어 버리니까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북한을 소재로 한 그 인권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 연극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없었냐 물어보면은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다 써놓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개입돼서 하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크로싱 영화입니다. 그 크로싱 영화는 이미 전에 다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걸 하지 말아라. 막고 있었습니다. 요동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긴 했지만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윤석 정부에 들어와서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 영화, 연극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그 전 정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북한 인권 단체 역할을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갈까? 물론 이제 변화되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북한에서는 보위부, 보안부를 통해서 상당한 그 공안정부, 통치와 첩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활동은 이 남북한의 그 환경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 심한데 이 부분은 단체 활동에 있어서 견뎌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연초에 그 버마의 그 미국의 MBI라는 그 단체하고 연계된 9개 단체가 버마 망명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올해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버마 파트너십이라는 이제 그 버마 망명 단체들이 활동하는 그 단체 연합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9개 소수민족이 모여서 그 파트너십 단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국제회의를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만 해도 체스코, 그 헝가리, 폴란드, 유럽 나라의 한 9개, 8개 나라의 그 버마 망명 정부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의 필리핀하고 싱가포르에도 버마 파트너십 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이 버마 파트너십 시작된 것은 88년도에 대검 태국으로 망명한 버마 망명자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사 보면 굉장히 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걸 보면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지금 현황을 볼 때 굉장히 경험으로 삼고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 11개 소수민족이 있었는데 그 소수민족이 그 연대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서 현재 우리 남한에 있는 탈북자 단체를 비롯해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부분에서 역시 이제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 많은 의견 조율을 거치면서도 좀 시간을 두고 서로 이제 협조하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협력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볼 때 이런 협력하는 부분에서는 인권 단체들이 상당한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공정한 협력 부분에서 이런 모범 사례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남북 관계에 점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통일과 북한 인권은 양립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고 선 인권 해결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해결이 없는 통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이 부분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최근에 김일성, 김정은 이제 3대 세습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제 북한 인권의 그 실패를 보면서 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어느 정도. 그러나 이것을 그냥 시간이 흐른다 해서 방치하거나 방임할 수도 없고 통일이 될 때까지 그 기간에 우리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역할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어깨에 나란히 국제연대 단체들과 연대해서 이 활동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 좀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수 정부이지만은 다음에 이제 그 진보 좌파라기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방향에 따라서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이 감소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로 인권 단체들이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탈북자들이 이제 그 강제 북송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이 영내를 벗어난 탈북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인권 문제의 초미 문제인데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인권 단체들 역할이 어떻게 되겠냐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탈북자 강제 북송만큼은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또 하나는 북한 인권법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17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은 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야당이 반대로.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명이 지금 벌써 이제 인권법을 이제 발의했지만은 이제 4년 동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지금 현재 불투명하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발의하는데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초미의 과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치면서 저는 그 탈북자 단체들, 탈북자 사회 그리고 북한 인권 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북한 인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힘을 넣어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는데 힘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됐지만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부분에서 인권단체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힘을 넣어서 좀 더 확실히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이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그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